여기도 벚꽃 축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좀 독특한 분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노점을 펼쳐놓고 자주 궁합을 보는 분들인데요. 아마도 그분들은 손잡고 꽃놀이를 오는 연인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 옳은 선택일까 라며 궁금해하는 심리를 재빨리 포착했기 때문이겠죠. 자, 비슷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건만 의논할 사람도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면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무료로 모십니다.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 정치. 자, 이분도 외모는 사중합 간판을 내건 분들하고 얼추 비슷한데요. 치렁치렁 긴 머리에 수염,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그런 간판을 내건 분들은 운명을 얘기하지만 이분은 진화를 얘기하죠.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예, 박수.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식인 김어준입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식인 김어준 씨. 아, 예.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네. 혹시 새벽에 박지성 골 넣는 거 보셨어요? 저는 새벽에 못 봤고 네. 저기 제 트위터로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그 장면 봤어요. 저는 원래 이 축구 광이라서 항상 라이브로 보는데 네. 밤새면서. 근데 제가 이 박지성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박지성을 보다가 어제 윤도현이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박지성 씨를 보다가 왜 제가 왜 그랬냐? 예. 이 박지성 선수를 박지성 되게 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계의 패, 체력 이런 것도 얘기하고 예. 또는 뭐 끈질김 또는 뭐 발재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박지성을 박지성 되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뭐냐? 재능이 아니라 품성이다. 품성. 그러니까 박지성 플레이를 보면 네. 박지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박지성이란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플레이를 보면. 예. 윤도현도 그래요. 윤도현이 노래하는 거 보면 이 목, 네. 기교 이게 아니고 그 품성이 보입니다. 잠깐만 이거 되게 칭찬하시는 거. 윤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 지금 불안불안했는데. 그러니까 그 윤도현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 네. 윤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소년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인다 이거죠. 야,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한다. 네. 오시자마자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결론은 윤도현은 안 떨어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무슨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일단 오늘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주궁합.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사람의 외형이나 특징을 보고 그 사람 성격, 운명 이런 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흔히 우리가 혈액형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잠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 예. 이런 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사주궁합 이렇게 발전했고 외모를 보고. 네네. 서양에서는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생학. 제가 어쨌든 이 혈액형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네. 뭐 A형은 소심하고, 뭐 B형은 뭐 괴팍하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A, B형은 뭐 천재거나 뭐 바보고. 네네. O형은 뭐 활달하고.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 거짓말이다. 혈액형에 관한 진실을 제가 지식인으로서 오늘 폭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도 혈액형 안 믿거든요. 네. 안 믿는데 이제 사람들이 혈액형 얘기를 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융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고민도 있어요. 매일 오는 거 보면 남친과 B형인데 우리가 서로 궁합이 잘 맞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혈액형 얘기는 사실 서양 쪽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죠. 전혀 안 하는데 기원이 있어요. 네네. 그 혈액형과 성격이 과학적 상관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제로예요. 제로. 네. 꽝. 네버. 페루 인디언들은 그 인디언은 전부 다 혈액형이 O형입니다. 그들이 왜 O형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O형이 바이러스에 좀 강하고 나머지 혈액형이 세균형 질병에 강하대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바이러스성 질병 때문에 세균형 질병 때문에 다른 혈액형이 죽고 O형만 남았을 것이다. 그럼 페루인들은 다 O형이야. 그럼 나 성격이 같아?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믿지는 않는 건데 항상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사람이 부고빵도 아니고. 네. 다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이 기원, 여기서부터 이제 지식인의 면모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 기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얘기를 하느냐. 네. 19세기, 20세기에 서양에서 우생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이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시작한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 애들이 당시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애들 보고 니네들 두개골은 크레모냥인처럼 생겼어. 네. 두개골이 작아. 그러면서 그래서 열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렸어요. 네. 그러면서 뭐 피부 색깔이 어떻고 눈 색깔이 어떻고 귓볼 길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관상에 나온 우리나라 관상과 비슷해요.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후지다. 뭐 이런 식의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뭐냐면 아시아인들 중에 서양 사람들보다 B형이 좀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B형이 많으면 머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들어내는구나 그냥. 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 있던 당시의 심리학자가 후루카와인지 뭐 이런 사람이 네네. 자기 친구들 자기 학생들 한 300명 모아놓고 조사를 했어요. 네. 혈액형에 따른 기질 연구. 그러니까 자기가 동양이니까 동양인이 B형이 많아서 열등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논문을 겨우 300명 조사해가지고 냈어요. 물론 당시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해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 후에 일본에서 어떤 작가가 노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가 작가 생활을 하다가 쭉 사람들을 관찰을 했더니 아무래도 A형은 이런 거 같고 B형은 이런 거 같대 라고 하는 자기 느낌. 그냥 느낌. 관찰, 느낌. 이런 걸 우리는 썰이라고 하죠. 과학이 아니라. 혹은 속된 말로 노가리라고 하죠. 많이 속되네요. 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그런 책 하나 썼어요. 근데 그런 책 물론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 우리나라 썬데이 서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일본에 있거든요. 뭐 주간 겐타이, 주간 현대 같은 잡지들. 그런 잡지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A형과 B형 궁합을 맞추고 뭐 화살표 따라가니까 이거하고 서로 매치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획 기사를 만들어냈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재밌고 자꾸 인기가 있으니까 당시 우리나라에도 썬데이 서울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썬데이 서울 기사들이 바로 일본의 그런 주간지, 황색 주간지, 그 주간지 그 기사들을 베꼈어요. 그때 우리나라 수입된 겁니다. 이야, 재밌다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는 썬데이 서울이 썬데이 서울이 유통시킨 이론이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야. 이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이런 근거를 대지 못해서 제가 반발을 못한 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지식인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 무식인이어가지고 제가 근거를 못 댔는데 오늘 배웠네요. 드디어.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게 그냥 기정사실화 되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B형은 이기적이야. 뭐 이러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거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로. 피는 그냥 빨간색일 뿐입니다. 무슨 형이에요? 저는 A형입니다. A형이세요? 뭐 하려고요? 아니, 그냥. A형, 이렇게 들어놓고, 그래, A형이세요? 어쩐지 지식인이셔. 이러는 거야. 어쨌든 혈액형에 따른 성격 구분은 썬데이 서울이 만들어낸 유포시킨 구라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고 과학자들은 전혀 근거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겁니다. 100%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참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혈액형 가지고 벌써 사람 미리미리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뭐 혼꾸녕을 내줘야 돼 앞으로. 반발을 못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뭐 B형 남자친구 이런 영화도 있고 어떤 TV 프로에서는 B형 뭐 남자에 대한 프로도 하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제가 참 혈액형 믿지 않고 제가 O형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 둥글둥글하게 넘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A형이어서 섬세한 거예요. 자, 윤상 씨의 Back to the Real Life 한 곡 듣고. 자, 윤상 씨의 Back to the Real Life 들으셨습니다. 윤상 씨가 올해 그 20주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 리마스터링 한 이거 아직 발매는 안 된 건데 그 앨범이 조용민 실장님으로부터 저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민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곡 들어드렸습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그분? 네? 꼼꼼하시네. 야, 어쨌든 저기 혈액형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참 저도 속이 좀 후련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사연에 들어가 볼까요? 이거부터 하죠. 예. 헤어진 지 2개월 정도 됐다. 경기도 하남시. 아, 예, 요거요. 네. 경기 하남시 신장 이동에서 K씨.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가지고 3년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귀면서 서로 자존심이 센 편이라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며칠에 한 번꼴로 늦은 시간쯤 되면 술 마시고 전화를 걸어오네요. 그럴 땐 그냥 안부 정도 묻고 편히 친구처럼 대하며 통화를 하고 끊어요. 헤어진 직후 저는 두 번 다시 그와 엮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조용한 밤에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괜히 센치해져서 옛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저도 모르게 밤에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기다리는 저를 발견해서 싱숭생숭해요. 근데 옛날 남자친구,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일까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미련일까요? 어장관리인가요? 연락 끊는 게 맞는 건가요? 독한 말로 흔들리는 마음을 좀 다잡아주세요. 이런 남자들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이별 후에도 잊을만 하면 간헐적으로 문자, 전화, 잘 지내?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뭡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또 지식인 다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네. 제가 초반에 네네. 이 코너 초반부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수컷들은 원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자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야. 네. 웃는 걸 보면 내가 좋아서 그럴 거야. 여자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웃었는데 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남자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별거 아닌 행동했는데 그렇죠. 남자들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남자들이 결국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들이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손을 남길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수컷들의 자손이에요. 그렇지 않은 수컷들은 대부분 접근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그렇게 편향성 그걸 인지적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진화됐다는 거죠.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더 있을 걸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자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연락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혼자 합니다. 이 여자가 혹시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헤어졌지만. 내가 연락을 하기만 하면 다시 받아줄지도 몰라.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그녀와 잘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기회가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여자의 현재 마음을 자기가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하냐, 남자가. 지금 현재 애인하고 잘 안 될 때. 잘 안 되거나. 속된 말로 궁할 때? 네, 궁할 때나. 또는 차였을 때나. 외로울 때나. 시사 빤스인데. 이럴 때, 적금 가능성이 높은 상대를 찾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에 한번 연인이었던 사람은 거절당할 확률이 더 낮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절대 안 하죠. 외로운데, 연락을 해서, 재빨리,
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거죠. 예.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자기가 한번 성공했던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문자나 전화를 가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럼 왜 술을 먹고 하느냐? 네. 술을 먹고 하잖아요. 이분도. 네. 대부분 남자들이 술을 먹고 합니다. 왜냐면 여자가 튕겼을 경우에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려고. 예. 그것도 빠져나갈 얍삽하게. 얍삽할 문을 만들어 놓는군요. 네. 또는 불쌍해 보이려고. 혹은 고통받는 척 하려고. 혹은 고뇌하는 척. 하기야 구 남친이 네. 낮 2시에 해 쨍쨍 날 때 전화해서 절대 안 합니다. 예, 뭐해 네. 뭐해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네. 밤에 그냥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전화하지. 고뇌하는 척. 예. 여러분 고뇌는 지식인들이 하는 겁니다. 예. 모성애를 또 자극하는구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 때로는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은 척도 해요. 조금 입만 댔는데 그렇죠. 술 취한 척. 한 잔 먹었는데 한 30잔 먹은 것처럼. 술 한 잔 했어. 그냥 뭐 생각이 나서 뭐 이런 건가? 얄팍한 페인트 모션이죠. 아. 페인트 모션인데 사실 정말로 보고 싶어서 못 견디면 집을 몰라 뭘 몰라. 예. 그 앞에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문자를 네.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뭐야? 이 그녀와 반드시 다시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서 똑같이 사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그냥 잠깐. 네.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잠깐 그냥. 그러니까 야, 특히 남자들이 술 마시고 예. 술을 마시고 밤 늦게 전화할 때 예. 이거는 대부분 한 수 접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미. 네,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예. 술 먹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주변에 있습니다, 한 명. 네. 전문 용어로 웃기고 넘어져 있다. 술만 먹으면 뭐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그거 습관이던데요, 보니까. 술 먹고 전화하는 것도. 습관이죠. 네. 그거 어떻게 고쳐요? 패야 합니다. 폭력을 안 쓰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쳐지지 않아요. 네.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남자를 완전히 잊고 싶다. 예. 그러면은 무시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왜? 딴 여자한테 차였어? 아니면 전곡을 찌르는구나. 새 여자가 마음대로 안 돼? 뭐가 잘 안 되나 보지? 안 돼, 이 쪼다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남자들은, 네. 지금 기술 들어갔어. 예. 안 받들어갔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촉으로 쏴버리는 거죠. 죽어! 그런 정도의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버떡 들어요. 다음부터 그럼 안 하겠죠.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여자도 후회가 남거나,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 그럴 때는 이걸 먼저 되물어 봐야 됩니다. 예. 뭐냐면, 너 정말로 나랑 다시 진지하게 사귀려고 하는 거냐? 네. 그러면은, 술 먹지 말고, 네. 맨정신에, 네. 낮에 전화해라. 이렇게 문자도 괜찮죠? 문자를 네. 보냅니다. 예. 그럴 경우, 이 남자가 바로 전화한다. 그래, 그렇다라고. 혹은 바로 문자한다. 나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러면 그 남자는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이런 식의 말투. 네, 크크 이런 거 있잖아요. 크크. 그럴 때는 애매모호한. 네,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이 쪼다야. 여기 한 줄이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다시 연락하는 극소수의 좀비 같은 놈들이 있어요. 네. 말이 통하지 않는 무장공비 같은 놈들. 예. 이런 놈들은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야 돼요. 지금 저 재밌는 사연이 하나 왔었어요. 아까 좀 밑으로 좀 내려주실래요? 4988번님이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 남자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부끄럽네요. 반성을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 정도면 훌륭하죠. 예. 반성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자들이라면 또 네. 이럴 수 있으니까 또. 그렇죠. 많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쉽게 심리적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네. 하려고 하는 거죠. 손쉽게. 예. 여자들은 이때 흔들리는 거고. 근데 그렇군요. 이제 이분은 이제 마음이 좀 있단 말이죠. 마음이 흔들려요. 네. 그럼 과연 다시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 경우. 남자도 진심인 걸 확인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광고 후에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네. 예. 죄송합니다. 광고. MBC FM for you. FM for you. 91.9. 자, 롤러코스터의 습관 들으셨습니다. 김호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가운데 광고 때문에 광고 듣고 음악 한 곡 듣고 왔거든요. 이야기를 이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예. 마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쪼다 하면 예. 되는데 네네.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네. 근데 여자분이 마음이 있다 이거죠. 네, 만약에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남자를 확인해봤더니 남자도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럴 경우에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다시 시작해봐야 비슷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네. 똑같은 이유, 헤어졌던 똑같은 이유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2개월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2개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다른 연인을 만나고, 또 생각의 깊이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좀 관계가,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겠는데, 그러면 2개월 내에 뭘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럼 2개월 뭐 짧은 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망할 확률이 더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이게 표준어예요. 도진 개진 하면. 예. 좀 세게 발음했는데. 예. 윷놀이 할 때 도로 한 칸 가나? 예, 오늘 뭐 많이 개로 한 칸 가나 갔다 하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런데 이제 후회가 네. 없으려면. 네. 아예. 네네. 완전히. 네.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있어요. 완전히 후회가 없으려면. 대신 그 연애가 또다시 똑같이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 각오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겠죠. 네. 헤어지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3년이나 예. 알았으면 네.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이유들을 여전히 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고. 경남 하남시의 K씨는 남자친구 연락을 끊는 게 맞는 거다. 그게 훨씬 상식적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사람 마음이랑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이 또 이렇게 가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제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부산에 사연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 사는 P씨 사연도 있고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이 많은데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시간이 우리 얼마나 남았죠?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서 질문도 많아요. 일단 1677번님이 그러면 남자친구의 친구가 술 먹고 저한테 계속 전화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찝적대는 거죠. 찝적대는 거랍니다. 예. 자, 다음 4326번님. 왜냐하면 골키퍼가 사라졌거든요. 골키퍼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코치로 있다가 선수로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면 이 남자친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 당연히 모르죠. 이거 남자친구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건 그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네.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찝적대는 거예요. 아니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몰래 뒤에서 또 그런 경우도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죠. 저도 많고. 사실 뭐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본인도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뭐 주먹이 부는데. 네. 4326번님 궁금한데요. 네. 여자들은 이런 성향이 전혀 없나요? 저는 여잔데. 있죠. 왜 이런 적이 몇 번 근데 있었을까요? 이제 최종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잊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남자가 다시 이렇게 연락할 때는 손쉽게 궁에서 재빨리 다시 자고 싶어서 이런 끝에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이렇게 재밌게 외로워서 놀고 싶어서. 네, 심리적 보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는데 네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감정이 좀 들어갔군요. 네. 여자분들이. 그것도 역시 손쉽게 재빨리 한번 해봤던 관계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 남자를 베껴 먹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네.
여자들이 다시 연락할 때는 또 남자의 경우처럼 세분화해서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리고 유진원 씨가 도현 형님이 말한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 혹시 김재동 씨인가요?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많죠. 뭐 사실 뭐 그분 포함해서 뭐 많죠. 네. 뭐. 꼭 김재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도 아닌 거죠, 지금은? 예, 근데 저도 술을 먹으면요. 네.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긴 해요. 네. 예, 근데 물론 뭐 그냥 남자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거 필요하거나. 연인들한테는 안 하고요? 과거의 연인은 제가 못하죠.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는. 글쎄요. 아, 진짜 모릅니다, 정말로. 소식은 듣습니다, 가끔. 여기저기서 딴 사람한테 소식은 듣는데, 예, 저 연락을 못하죠. 네. 그리고 6323번님이 아까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계속 전화하는 건 뭐냐 네. 물어봤더니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전화번호는 왜 줬어요?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예. 원래 남자가 그러니까 아까 여자분이 아까 네.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자꾸 전화 온다. 네. 술 먹고. 네, 이건 네, 뭐냐 그랬더니 찝쩍거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한 분이 근데 왜 친구한테 전화를 줬냐? 전화번호를. 그 여자분이 예. 왜 그럼 그 친구한테 여자 예. 전화번호를 줬나? 예. 자기도 마음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면. 간단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77번님. 저 김어준 씨랑 친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럴 줄 알았어. 남자들은 귀찮습니다. 연락하지 마시고요. 1877번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어주시기 바라요. 국제정치로 가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사진도 보내주시고요. 예, 사진 뭐 지금 많이 올리고 계시거든요. 예. 요즘 가장 큰 국제정치는 계속해서 이제 일본 원전 이야기죠. 이게 네. 세계적인 뉴스고 탑인데 네. 지난주에 방사능비가 왔습니다. 네. 뭐 아주 극미하게 포함됐긴 했지만 방사능비가 오긴 왔어요. 네.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도 영향권이 있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을까요? 글쎄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정부가 불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네. 그걸 포장해주고 변명해주는 부처가 있어요, 따로. 네. 주로 이제 정부 대변인실이나 대변인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죠.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걸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웃나라에 피해를 끼친다. 네네. 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실을 네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네.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건 일본 정부의 대변인실이 할 일이에요. 네. 대변인실이. 네. 우린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는 겁니까? 네. 너무 외로워, 나는. 외로우셔서 그런 거죠? 네. 외로우셔서. 나도 세금을 내고 싶어. 네, 외로우셔서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십니다. 외로워요. 1877번님, 김어준 씨 외로우셔야 됩니다. 친구를 좀 같이. 네.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뭐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방송 도중에 저희가 비속어로 좀 몇 개 쓴 게 있는데 요거 좀 좋나요? 사과 말씀드리고 왜냐면 저희 김어준 씨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저희 김어준 씨는 저희 꼭 붙들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를 자른다면 날라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